반갑습니다.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그 직급에 대한 폐지, 그러니까 직급에 대한 호칭뿐만 아니라 직급 자체를 폐지하는 그런 게 이슈들이 지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직급이라는 부분이 없어지면은 그 승진자 교육은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동영상이 그 올해 마지막 동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적으로는 내년 1월달, 그리고 이제 그 3월 전후로 해서 3월까지 경해서 이제 그 승진자 교육이 되게 예견되어 있는데, 시간이 일정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서 한번 승진자 교육을 준비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아직 뭐 한 해가 아직 그 내년도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좀 내년에 해야 될 일들 관련해가지고 도움되는 그런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제공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제 블로그 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오늘 글 하나 올려놨습니다. 직급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승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될까? 오늘은 이 주제 갖고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눌 건데요. 최근에 그 대기업, 물론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재직했던 시절 2000년 초반? 제가 경력상으로 SK그룹에 그 입사했을 때 2004년이니까요. 그 시점만 하더라도 SK그룹 내 몇 개 계열사들은, 몇 개 계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급입니다. 그 계열사 같은 경우는 직급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호칭조차도 사실은 그 매니저로 다 통합이 됐고요. 그래서 뭐 김매, 뭐 박매 이렇게 하는데 맨 처음 좀 낯설었습니다. 뭐 김을 매자느니 뭐 박을 매자느니 혹시 뭐 이런 농담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김 매니저의 약칭을 또 김매, 박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했던 회사는 이제 직급과 그 호칭이 이제 그대로 유효했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SK그룹에서 직급을 없앤 것뿐만 아니라 임원조차도 임원에 대한 것도 뭐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면 직급을 그걸 다 부사장이라는 그 호칭을 사용을 하고 대신 직급 대신에 직책, 그러니까 사업부장, 부문장 뭐 이런 식으로 그 책임의 크기를 달리하는 직책자 명칭을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뉴스가 눈에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직급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좀 생뚱맞지만은요. 제가 몸담았던 그 회사 중에 그 외국계 계열 코스트코, 그 다음에 그 영국계 테스코, 이 두 가지 회사만 보더라도 우리 같은 그 직급이라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호칭이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 다음에 뭐 담당,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이러진 않고요. 그 주요 포스트에 따르는 타이틀은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포지션에 따르는 타이틀이 있을지언정 직급이란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그 CEO, 그 다음에 부사장, 그 다음에 팀 리더, 그 다음에 매니저, 나머지는 어소시에이트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뭐 나눠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직급이라기보다는 페이밴드 개념, 연봉을 측정을 할 때 하나의 밴드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밴드로 본다면은 그 연봉 테이블이 CEO급, 그 다음에 그 부사장급, 그 다음에 팀장급, 그 다음에 매니저급, 그 다음에 그 일반 어소시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구분이 있을지언정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따르는 타이틀이 있을지언정 우리처럼 직급과 직책 부분이 혼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삼성그룹도 그 최근에 이제 그 팀의 리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호칭을 통일했죠. 프로. 뭐 그 우리 드라마 중에 검사 내전, 그다음에 그 검법남녀인가 이런 데 보니까 그 검찰들도 프로란 말을 부르더라고요, 호칭을. 그런 것처럼 삼성그룹도 지금은 이제 그 팀 리더가 아닌 사람은 모두 다 그 상호 간의 호칭을 프로로 지금 통일한 것 같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는 매니저로 좀 통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SK그룹도 임원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직급을 없애고 타이틀 중심으로 간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임원은 통칭해서 지금 부서장이 되고, 다만 맡고 있는 책임의 영역, 책임 단위의 그 조직, 맡고 있는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뭐 부문장이냐 또는 사업부장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것, 그걸 토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해석 부분은 제가 외국계는 이제 98년도 코스트코에서 2000년까지 있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영국계 테스코 있었고, SK그룹에서는 이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문화, 그러니까 삼성 쪽에 있었던 이제 그 당시 이제 신세계백화점 삼성그룹에 있었는데, 그때기는 이제 90년부터 98년, 그러니까 마지막 사업부 프레스클럽이 코스트코에 넘어가기 전까지 98년까지는 제가 신세계문화에 있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2019년 12월 26일 날 기준 봤을 때는 저는 생각보다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외국계 기업에 비해서 한 20년? 호칭에 대한 변경이 20년 지금 그 지난 시점에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좀 뜻밖이죠. 그 정도로 그 한국 기업, 대기업조차도 그룹에 속하는 주력 계열사조차도 사실 직급의 만큼, 호칭의 만큼은 순수 한국식에 대한 문화를 버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이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다음에 LG그룹은 구광모 이제 회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SK그룹 같은 경우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이제 2003년인가 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룹에 대한 그 경영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이제 그 그룹의 총수들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조직의 그 조직 단위, 그 직책 단위의 그 중심으로 하는 직급을 벌이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큰 변화고요. 선언이 길었는데요. 직급이 없어진다는 얘기,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같은 경우는 담당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이와 같은 호칭에 있어서 직급이 있어서 변경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제일 먼저 와닿는 거는 우리 현재까지 진행됐던 승진자 교육에 대한 변화가 예견이 됩니다. 일단 이해해 주실 분이 설령 직급을 버렸다고 해서 그 연봉의 산출의 기준이 되는 페이밴드, 그 연봉에 대한 테이블이 그 회사 내 단일 테이블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주로 이제 그 맡고 있는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조직을 맡고 있지 않는 어소시에이트, 통상적으로 제가 몸담았던 그 테스코 기준으로 치면은 워크레벨 1이 그 비직책자, 매니저가 아닌 일반 사람들. 워크레벨 2가 이제 매니저급. 근데 워크레벨 3가 팀 리더급. 팀 리더급이라고 해서 꼭 팀장, 부장만이 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임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팀 단위 조직의 직책자가 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워크레벨 3라 불렀고요. 그냥 사업부. 굳이 뭐 임원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임원이 하지만은 능력에 따라서 임원이 아닌, 현국으로 봤을 때 임원이 아닌 그 능력 있는 사람도 그 워크레벨 4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로 이제 크기로 치면 이제 사업부 또는 이제 부문까지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레벨 4가 있는데요. 워크레벨 4는 통상적으로 사업 부문, 그러니까 기존 한국으로 치면 부서장이나 전무급이 그 보통 대표이사급이 됩니다. 그 정도 규모급. 그다음에 이제 워크레벨 5가 하나의 회사,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는 전체를 하나의 그 컴퍼니로 부르는 그 회사, 그 급의 그 리더, 그 경우를 워크레벨 5라고 부릅니다. 보통 CEO급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 CEO라고 하지만은 또 그 한편으로는 C레벨이라고 해서 뭐 CHO, CFO, COO 이런 식으로 그 워크레벨 5급까지도 사실은 그 갈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직책 리더가 아닌 워크레벨 1, 리더인 매니저급인 그 워크레벨 2, 그 다음에 팀 단위의 리더급인 워크레벨 3, 사업부 단위의 그 워크레벨 4, 뭐 일부는 부문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문급 워크레벨 4, 주로 여기 부문급은 사업 부문인데요. 그 옛날로 치면 대표이사,
될 수 있는 그런 전무급, 부사장급이고요. 그래 이제 워크레벨 5가 CEO급. 그래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재무 부분의 CEO급에서 뭐 CFO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레벨이랑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하고 맞춰 본다면은 워크레벨 1이 뭐 사원급, 그다음에 워크레벨 2가 뭐 차부장급, 그다음에 이제 워크레벨 3가 팀 리더급, 그러니까 부장급과 그다음에 뭐 담당이나 상무급까지 넓게 보면은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워크레벨 4가 상무부터 뭐 전무급까지. 그다음에 이제 C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무급 이상이 되겠죠. 대개 이제 부사장급이나 그 대표이사 뭐 사장이라면 하나의 회사의 그 CEO라면 대표이사 사장이라면 다른 부문의 급의 그 CEO급 같은 경우는 뭐 부사장 또는 뭐 전무급 이 정도 규모가 해당이 되겠지요. 이게 지금 그 직급하고 1대1로 딱 매칭이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워크레벨 부분은 페이밴드에 해당이 되는 그 조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그 단위 조직의 리더급들을 우리가 그 사이즈로 규모를 나눴을 때 비치책자, 최소 단위 조직, 그 다음에 팀급, 그 다음에 사업부 단위급, 그 다음에 사업 부문급, 그 다음에 이제 CEO, 그 회사 전체를 맡고 있는 그 단일 회사 최고 경영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급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이와 같은 부분의 그 페이밴드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페이밴드는 존재를 하는데 호칭이 지금 없어진다는 개념입니다. 호칭이. 그래서 만약에 프로라 하더라도 사실 연봉 테이블이 똑같진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3개가 4개가 있었다면 지금은 한두 개를 이렇게 지금 그 대분됐을 뿐이지, 페이밴드 자체가 프로라고 부른다고, 삼성 같은 경우 프로라고 부른다고 해서 단일 테이블은 아닐 겁니다. 그 안에 몇 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그룹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좀 여러 개로 좀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그 단일 테이블로 간다면은 그 워크레벨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단계부터 그 단일 테이블 내에 낮은 등급과 높은 등급의 차이가 크겠지요. 어쨌거나 동일한 그 워크 레벨, 페이밴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팀의 리더가 되든 또는 매니저가 되든 또는 뭐 어소시에이트가 되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이 좀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 워크레벨 페이밴드가 있고 워크레벨 부분이 그 정착되어 있는 회사라면은, 조직이라면 대부분은 석세션 플랜이라고 그래서 승계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향후 중장기 사업 전략에 따라서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주요 포스트들, 지금과 미래의 그 주요 포스트의 갭이 있을 겁니다. 그 갭을 외부에서 채용하지 않는다면 내부에서 육성을 통해서 그 빈 자리를, 주요 포스트를 채워야 되는 그런 그 이슈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후보자를 선발을 해서 육성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포스트에 대한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 이런 절차로 많이 그 진행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후보자 선정을 해서 그 주요 포스트로 가기 전까지 제공되어지는 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후보자 양성 교육. 그러니까 직접 그 주요 포스트에 대한 대기 전 단계, 주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 교육의 결과를 갖고서 주요 포스트에 그 선발할 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렇게 그 워크레벨 개념이 있다면은 대부분은 워크레벨 되기 전에 후보자 양성 교육에 대한 그 관점이 매우 중시되고 있고 실제 그런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같은 게 이런 쪽에 교육이 있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직급이 없어졌다고 해서 직급에 따른 호칭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와 같은 교육이 없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직급에 따르는 승진자 교육이 없을지언정 워크레벨이나 페이밴드가 도입되어 있는 전제하에서의 직급을 없앤 회사라면 분명히 페이밴드가 바뀌는, 워크레벨이 바뀌는 시점에
후보자 대상으로 하든 워크랩이 바뀐 시점 이후가 되든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가 이제 통상적으로 리더 교육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교육은 반드시 존재하고, 따라서 지금 직급이 없었다고 해서 승자 교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관심은 이제 과제할 부분은 워크레벨이나 페이밴드가 도입된 회사라면 주요 포스트 워크랩이 바뀌는 시점에 바뀐 이후에 교육을 할 거냐, 바뀌기 전에 후보자 대상으로 육성 교육을 할 거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관점, 시기에 따르는 교육의 그 관점이 필요하고요. 직책자 그 주요 페이밴드가 바뀐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 직책자 포지션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되기 전이라면은 후보자 선발해서 육성해서 그 평가를 해서 주요 포스트로 임명하는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의 육성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승진자 교육하고는 좀 관점이 좀 다르겠지요. 따라서 삼성그룹, SK그룹 같은 경우는 직급이 없어졌고 호칭이 없어졌다면 아무래도 페이밴드가 바뀌는 시점에 육성에 관련되는 교육에 대한 니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그 직급의 승진에 따르는 교육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그러니까 페이밴드 워크 레벨이 바뀌는 시점에 교육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했던 직급 교육이 없어지면 그럼 어떡하느냐? 예를 들면 신임, 주임, 승진자, 대리관 승진자, 과장 승진자, 차장 승진자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제공했던 교육이 없으면 어떡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이라는 개인별 능력계획이라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IDP라고 그러죠. Individual Development Plan.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됐다면 사실 이 IDP 제도는 모든 리더와 구성원은 자기의 역량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한 해의 그 업무 수행의 결과물을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해에 할당되는 업무 목표의 수행 능력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커리어 발전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다 어울러서 내게 필요한 역량이 능력 개발이 무엇인지를 어느 역량에 어느 역량에서 무엇을 개발할지를 찾고 사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무도 있고 책임도 따르는 거죠. 그런 것을 회사에서 수용해서 권장한 것이 바로 IDP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IDP 제도는 회사 차원에서 당시 이 교육 가쇼라는 관점보다는 스스로의 성장, 더 나은 성장, 그 다음에 당면한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이와 같은 그 리드에 이제 그 순응하는, 대응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이고요. 이 IDP 제도의 핵심은 현업 부서장과 당사자 간의 그 협업입니다. 현업 부서장이 지원이 없다면, 그 다음에 그 구성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IDP는 사실은 유명무실해지고 돈만 낭비됩니다. 그래서 IDP에 담기는 교육적 활동 중에 외부의 교육을 가고자 한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회사에서 지원을 다 해서 IDP 지원 또는 교육비 지원 제도라는 것을 하죠. 인당 20에서 30 또는 많으면 80만 원까지 업무표 달성을 위해서 그 해당 구성원의 역량 개발에 필요한 교육 중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IDP 제도와 그 교육비 지원 제도가 있다면 굳이 직급 승진에 따른 교육이 없더라도 그 연차에 또는 그 구성원의 입장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교육 기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회사는 직급 교육이 없네? 저 회사는 승진 교육이 없네? 그럼 우리도 굳이 할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IDP 제도가 있다면 굳이 승진자 교육이 없더라도 전사 교육이 없더라도 개개인의 역량 진단에 따라서 역량의 진단에 따라서 나타난 강점, 그 다음에 약점, 그리고 업무 달성에 필요한 또는 지금 당장 수행해야 될 일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면 이걸 할 수 있는 지원해주는 제도 IDP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이 받쳐주고 있다면 직급 교육 또는
직급 승진자 교육에 대한 것은 거의 뭐 사라져도 큰 영향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 제가 재직했을 때만 하더라도 2004년에서 2009년도까지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신임 부장, 신입 팀장 교육, 신입 차장 교육, 신입 부장 교육, 부장 교육 대신에 팀장 교육을 이제 받았죠. 팀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입 부장 교육을 받거나 신입 팀장 교육 둘 중에 하나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2006년도까지만 해도 신임 차장, 신임 부장이라는 교육이 존재했습니다만 그 이후엔 이런 교육들이 없어지고 그룹 차원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연차별, 입사 몇 년 차, 뭐 가령 5, 7년, 90일, 뭐 13, 15년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SKMS 워크숍이라는 이와 같은 타이틀로 교육이 그룹 주간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생애 설계 관점에서 어떤 그 특정한 연차에 따라 그 연차마다 그 필요한 교육들을 설정을 해서 제공하는 생애 설계 관점에서의 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기존의 직급 교육하고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물론 이제 직접 이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100% 확신은 못하지만 받았던 그 교육 안내에서 교육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은 거의 기존의 그 승진자 교육과 진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직급 승진에 따른 교육이 없더라도 회사마다 생애 설계 관점에서 SK그룹처럼 생애 설계 관점에서 주요 포인트가 되는 변환점이 되는 그런 연차에 회사 차원에서 어떤 그 교육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때 구성되어지는 것은 조직 문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연차별로 필요한 역량에 대한 교육, 가령 이제 뭐 역량 진단을 했는데 가장 그 약하게 나온 부분들을 연차별로 공통적인 그 역량을 선정을 해서 뭐 제공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신청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처럼 회사에서 정한 역량 모델이 있다면 가령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공통 역량, 리더에게만 적용되는 리더십 역량,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역량, 직무 역량 같은 건 두 가지가 있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동 역량인 직무 기본 역량,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경우 이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직무 전문 역량이라고 부르죠. 회사에서 이와 같이 모든 리더와 구성들한테 당신이 받아야 될, 당신이 직책자가 되기 전까지 개발해야 될, 입증해야 될 역량이 회사에서 정해놓은 게 있다. 공통 역량으로 몇 개, 리더십 역량으로 몇 개, 직무 기본 몇 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수시로 그 같은 역량이 현재 그 연차에서 현재 그 맡고 있는 그 입장에서 어느 수준인지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진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IDP 제도든 또는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발시키는 그런 것을 권장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육성 프로세스로 통상적으로 이제 IDP 제도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데요. 업적에 대한 리뷰, 역량 진단 결과, 새로운 업무 목표 이와 같은 것을 총 감안해서 구성원이 개발해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 약한 역량이 무엇이고 무엇을 개발할 건지를 팀장과 합의, 부서장과 합의해서 그것을 IDP 계획에 반영하고 한 해 동안 뭐 열심히 업무 수행도 하지만 그 약속했던 IDP에 대한 그 일정들을, 활동들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연말에 업적평가, 인사평가할 때 같이 평가를 하고요. 이렇게 계속 선순환 돌다 보면 체류하는 동안에 자신의 역량은 분명히 향상된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IDP 제도도 있고 이미 역량에 대한 모델링도 있다. 이런 회사라면은 굳이 회사 차원의 직급 승려 교육이 없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사제도, 육성제도는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경우는 혹시 주요 그 페이랜드 워크레벨이 바뀌는 시점에 후보자 양성 교육 또는 바뀐 이후에 필요한 그 직책의 수행에 필요한 어떤 그 역량들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걸 마련하는 것이 지금 어찌 보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월 되면 승진자에 대한 그 인사이동이 있을 거고 승자 발표가 있을 거고요. 3월까지는. 따라서 승자 교육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급에 없어졌다, 직급에 대한 승진자 교육이 없어졌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해당 기업 같은 경우 HR 담당자가 바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지 않은 회사입니다, 지금. 큰 기업들은 안 하네? 근데 우리는 작은 기업인데 굳이 인원도 없는데 직급 승진자 교육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 하게 되시는데요. 좀 안타깝죠. 쟤네는 안 하네? 잘 나가는 회사도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본다면 크게 그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여건이 돼 있거든요. 굳이 직급 승진자 교육이 없어도 IDP 제도가 있고 역량 모델이 되어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교육기회를 충분히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제공이 가능할 거고요. 굳이 직급 승진자 교육이 없지만은 오히려 페이밴드가 바뀐 이후에 그들에 대한 직책 수행이 필요한, 그리고 역량이 필요한, 직책 수행이 필요한 역량 또는 능력 또는 뭐 기타 이런 것들에 그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분명히 줄 겁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 입장 보면 오히려 더 한 발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직급에 따른 승진자 교육을 고민을 할 때 특히 없을까 말까 고민한다면 다음과 같은 그 입장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5가지인데요. 잠깐만요. 네, 5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직급 승진자 교육을 없애려면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 첫 번째, 회사 내 역량 모델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리더 구성은 스스로 내가 리더십 역량에서 공통 역량에서 직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역량에서 내가 뭐가 부족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그 진단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뭐 수시가 되든 정기가 되든. 어쨌거나 회사에서는 역량 모델을 만들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능력의 그 도달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분명히 가이드, 안내,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차원의 정기적인 역량 진단. 리더십 같은 경우는 직책자인 경우 우리가 보통 자기의 그 리더십 역량 진단보다는 함께 일하는 팀원 또는 동료가 바라보는 그 리더십에 대한 거,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그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회사의 리더십 역량이 정립되어 있고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같은 역량에 있어서 요구되는 수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진단이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역량이 세 번째 얘기인데요. 어떤 역량을 개발할 건가를 현업 부서장과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그 같은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회가 제공되어지고 그런 것이 또 약속이 지키도록 회사 제도 차원에서 뭔가 그 마련이 돼야 되는데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IDP입니다.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수행하는 데는 교육비 지원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직무와 관련되는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시키는 그 교육은 사실 현업부서 주관이 돼야 됩니다. HR 담당자가 엔지니어 세계, 그 다음에 그 생산에 관련되는 거, 영업에 관련되는 거, 재무 관련되는 거, 전문적인 그 기술이나 스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HR가 주가 돼서 교육 계획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직접 강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따라서 현업 부서마다 현업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기획과 개발과 실제 강의 이와 같은 것들은 현업 위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적으로 그 직무 전문 역량 교육은 전적으로 현업 부서의 몫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기가 닿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업만큼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내부에 없어. 근데 바깥에는 있어. 그런 경우는 IDP를 이용해서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외부에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외부에도 없어. 그걸 가르칠 만한 그 교육이나 강사들이. 그럴 경우 내부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이 현업 주간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제도적으로 현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내 강사를 스스로
양성을 해서 그 부서마다 사내 강사의 능력을 갖춘 구성원을 양성을 해서 확보를 해서 그들 통해서 직무 전문 역량이나 전문 역량,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회사 차원에서는 직무 전문 역량,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관련되는 이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초에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신입사원 교육도 철저해야 되고요. 현장 체험도 마찬가지, OJT 교육도 마찬가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 재직자 대상으로는 IDP 제도가 도입돼서 또 그리고 이제 교육비 지원 제도도 도입이 돼서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굳이 직급 승자 교육이 없어도, 그리고 직급에 따르는 교육 기회가 없어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전달이 될 거고 필요한 역량에 대한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직급 승자 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것마저도 안 한다면 실제 그 회사 대부분 여건 보면 꼭 해야 되는 교육이 신규 입사자,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 교육, 근데 직급 승진자 교육, 그 다음에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직책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근데 특정한 이슈가 없으면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 대부분은 조직 문화와 관련된 또는 경영 이슈와 관련된 교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가 크든 적든 업종이 무엇이든 간에 신규 입사자 교육, 승진자 교육,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 주로 조직 문화 관련되는 것 또는 특정한 이슈에 관련되는 교육일 거고요. 굳이 이슈가 있다면 리더에게 직책자에 대한 그 CEO가 직책자에 대한 그 이슈가 있다면 리더 교육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직급자 승진 교육을 없앤다는 얘기는, 폐지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실행해왔던 교육의 한 축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 규모가 적은데 여건이 좀 미흡한 데는 이와 같은 교육이 없어진다는 것은 큰 그 타격이 되겠죠. 그나마 교육했었는데 그거마저도 없어진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DP 제도 잘 돼 있어, 교육비 지원 제도 잘 돼 있어, 신입사원 교육 잘하고 있어, OJT 잘해, 직무교육 사내 강사도 양성을 하고 있어, 뭐 사내 강사 양성을 통해서 뭐 공통 역량 교육, 리더십 역량 교육도 자체로 소화 가능해. 이렇다면은 직급에 따른 직급에 대한 호칭이 없어지는데, 직급이 폐지가 되는데 굳이 뭐 직급 승진자 교육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대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페이밴드가 바뀌는 시점 전후로 해서 그들을 위한 그들의 역할과 필요한 역량에 대한, 필요한 능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대기업 중심, 삼성, SK, 모르겠습니다. 뭐 LG나 현대차 그룹이나 뭐 롯데그룹도 직무 위주, 직무 중심의 그 채용, 직무 중심의 그 연봉,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면, 그리고 임원들에 대한 그 호칭이나 그 직급도 점점 단일화되어 간다면 아무래도 직급에 대한 폐지는 가능성이 커지고요. 대신 페이밴드나 또는 워크레벨로 불리는 그 같은 그 뭔가 그래도 현행의 직급에 대한 구별처럼 그런 페이밴드의 구별은 존재는 하고요. 다만 그게 3개냐 5개냐 이제 이런 차이는 있을 건데요. 어쨌건 이렇게는 바뀔 거고, 그렇게 따지면 현행 주임, 대리, 과장, 차장으로의 승진에 따르는 직급 승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들이, 제도들이, 육성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당분간은 직급, 그러니까 호칭 변경 또는 직급 이동에 따른, 직급 변동에 따르는 승자 교육이든 당분간은 존치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외국계에서는 워크레벨 페이밴드가 도입된 데는 석세션 플랜이라 그래서 주요 포스트에 따르는 후계자를 미리 양성을 해서 육성을 해서 그 중에서 우수 인력을 그 포스트로 선발을 하자.
그래서 석세시 플랜이라는 것이 후계자 양성이라는 것이 선발과 양성에 대한 것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굳이 직급 승진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뭐 거의 점점 줄고 있었던 차이고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슈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여기 SK그룹은 이제 매니저라는 명칭을 직급 대신에 매니저 명칭 썼는데 임원도 직급을 없앴다. 그래서 직급 대신에 포스트를 부른다. 자, 이게 말씀드린 게 페이밴드 개념이고요. 연봉. 이와 같은 것이 주요 포스트가 됐고요. 그것을 맡는 데는 전무, 상무 이렇게는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임원이 대신 그 직급 대신에 타이틀, 부문장, 센터장, 그룹장 이런 식의 그 포지션 이것만 존재한다. 이걸 맡고 있는 워크 레벨은 사실은 조금씩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HR 담당자 업무를 처음 하신 분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도 뭐 제 블로그에 오셔서 더 많은 글을 여기 블로그 오시면 이걸 누르면 왼쪽 하단에 메뉴가 뜹니다. 지금까지 쓴 글들이 뭐 정보들이 이만큼 있는 거고요. 특별히 HLE 담당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그 폴더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있으니까요. 유튜브 가셔서 HR 리스트 치면은 HR 리스트를 치면은 제 동영상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동영상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다음 주가 될 것 같네요. 어느새 뭐 새해가 지금 밝았습니다. 그 새해부터는 제가 그 1대1 코칭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 교육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HRD 에듀센터, 인사드림 HRD 에듀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개 교육이 있고요. 근데 제가 단독으로 이제 주관하는 교육이 있는데, 물론 이제 똑같은 교육 과정을 이렇게 구별하는 건 아니고요. HR 에듀센터에서 하는 그 공개 교육과 제가 단독으로 하는 공개 교육은 좀 다릅니다. 뭐 둘 다 인원수가 뭐 성원이 안 되면은 뭐 개설은 안 되지만 최소 인원이라도 뭐 모이면은 개설할 그런 각오고요. 개인 코칭 그 다음에 제가 주관하는 교육에 대한 것들 이렇게 정보가 있으니까요. 여기 블로그 오셔서 블로그 요 치시고 블로그 안에 보시면 요 공지사항이죠.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그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고요. 1월 달에 그 공개 교육 HR 리드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공개 교육은 여기 메뉴 있으니까요. 1월 6, 7일 날 1월 6일과 7일 날 HRD 실무 마스터 과정이 개설이 확정입니다. 개강. 며칠 안 남았는데요. 혹시 그 내년도 인재 육성 계획 수립 이런 또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어떤 제도, 그리고 육성 제도에 대한 고민들, 승진자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다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숙제들이 있으면 갖고 오시면 제가 또 풀어드립니다. 물론 같이 풀고요.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 화면 항상 이걸 열어놓고 합니다. 지금 양해 좀 해주시고 저희 책 있고요. 동영상 강좌도 있고요. 뭐 이제 몇 번 보신 분들은 이제 알 겁니다. 제 항상 광고 좀 들어간다는 거. 아무튼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그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동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그 유튜브도 많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19년 그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0년 여러분 뜻한 바대로 모든 일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 또한 지속적으로 2010년에도 이 같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 실무에 도움되는 이야기, 글, 그리고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인사드려야겠네요. 송구영 씨, 새 쥐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